아파트의 급변화, 이제는 대중성에서 희소성으로 흘러간다. 사실 아파트라는 것은 일종의 표준화된 주택의 군집을 이룬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자, 이런 짧은 역사에서 이제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 표준화된 이 군집이란 것도 이제는 대중성에서 이제는 희소성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실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락장에서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다. 상승장에서는 뭐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갑니다. 네, 본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락장에서. 그 하락장에서 빛을 보는 것이 무엇이다? 대중성에서 희소성의 바탕을 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인허가 착공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자재값, 공사비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인허가뿐만 아니고 착공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재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는 사이클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키친파동에 의한 주택 사이클은 10년 단위로 있죠. 네,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뭔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정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선거를 통한 정권, 대통령 임기도 5년입니다. 자, 5년 동안 규제를 일변도로 나가는 정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5년 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완화를 시켜줍니다. 자, 규제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완화를 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5년과 5년을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되겠죠. 이 단위가 또 1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국가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10년 단위로 이런 큰 주기가 일어난다. 오름과 내림이 주기가 일어나는 것이 10년 단위로 거의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 역할을 양념을 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규제 하나가 곁들여지고 있다. 이 규제와 규제 하나가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고 있냐? 네, 주택 인허가, 착공,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급에 대한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규제나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제 인건비란 문제도 있겠죠. 그다음에 공사비란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자재값 다 올랐기 때문에 다 지금 가격이 올라서 쉽게 지금 이제 이런 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미분양이 나고 그 미분양에 대한 공포도 있을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공급 부족 그러면 지금 만약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럼 3년 후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공급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이클상으로 우리가 주기 파동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봐도 여러분들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준공이 있죠. 네, 준공은 당연히 이전에 만들어졌겠죠. 3년 전에. 이거는 3년 전이 되니까 지금 이제 준공이 되는 거고 앞으로 물량들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결국에는 공급을 좌우하는 것은 허가와 인허가와 착공이 되는데 지금 빠르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기도가 아무래도 좀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는 상기 신도시도 있을 거고 서울에는 땅이 부족하니까 서울의 공급 부족을 경기도에다가 지금 건설하는 형태죠. 자, 이 부분은 향후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자, 나머지들을 보시면은 뭐 시도 전부 다 공급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물량이 나와야 될 허가와 준공이 빠르게 좀 줄고 있다. 네, 지금 착공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10년 내로 최바닥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물량이 작은 것 같아요. 착공 물량이. 준공은 큰 의미가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 준공 물량은 앞으로 3년 후가 되면은 급감하게 되겠죠. 이 준공이 급감하게 되는 것은 공급 물량의 급감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DS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겠죠. 가격은 결국에는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인 문제 무엇 때문인가? 자, 왜 지금 인허가와 착공을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미분양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때 비로소 인허가와 착공이 또 되겠죠.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미분양에 대한 해소가 시점이 언제냐? 당연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3년 후가 될 것 같아요. 3년 후. 그럼 시세는 3년 후부터 움직입니까?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질문이죠. 시세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 시세는 항상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뭐 가치라든가 밸류에이션을 보기 때문에 시세는 항상 2년 내지 3년을 지금 먼저 선행을 한다. 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2년 정도를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가장 작을 때가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가장 작을 때가 단기적으로 여기는 꼭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이 공사비란 문제 그리고 자재값 이런 문제는 쉽게 지금 단기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런 인허가와 그다음에 지금 착공에 대한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지금 미분양 때문에 인허가와 그리고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미분양이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신고가와라는 것도 중요하죠. 신고가. 우리는 미분양과 신고가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말씀드렸죠. 공존한다. 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대중성이냐 아니면은 희소성이냐? 이 관점이 되겠죠. 희소성이라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신고가로 가는 거고, 대중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분양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세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치에 대한 정말 지금 결정하는 부분, 자, 여기서 무엇이 각광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 실력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상승장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장. 실력은 항상 하락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에 빛을 보는 사람, 하락장에 빛을 보는 아파트, 하락장에 빛을 보는 주식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큰 폭으로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주식 같은 얘기도 2020년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플랫이라고 했죠. 플랫. 모든 것은 플랫이라고 했습니다. 시세 올라갔어. 다른 아파트는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다른 뭐 지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건들 다 내려가는데 올라간 이후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했죠? 플랫이죠. 플래트닝. 이렇게 되면 상승장을 만나면 크게 올라간다고 했죠. 대시세를 만든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1번 경우가 있고 2번에 대시세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것이 이제 주식하고 해당되는 게 아파트입니다. 플랫이 걸리는 거. 근데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 대중성을 받는 아파트들은 하락할 때 시세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정고점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정고점을 살짝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정고점까지 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것이 1번이죠. 근데 2번은 아파트를 보시면 어떠냐? 주식이라 같은 경우는 남들이 내려갈 때 안 내려가는 겁니다. 플랫이 걸리는 거예요. 플래트닝이.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어디서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락장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덜 빠지는 아파트, 덜 떨어지는 주식, 이것을 눈여겨보라. 그것이 상승장에 만나게 되면은 대시세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이건 것 같아요. 신고가 치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냐? 한강변. 그러니까 특수한 입지죠. 이게 한정성이라고 했죠. 한정성. 한정성을 지금 공급이 나오기 힘든 곳이니까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 보니까 지금 4월달에 3월달입니다. 신고가 치는 아파트들 보세요. 자, 전부 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강변이죠. 한강변. 뭐 여의도도 있고 지금 뭐 이게 또 광장 쪽 있죠. 광장동 쪽에도 있고 뭐 진주도 있고 현대 압구정 쪽에도 있고 뭐 여기는 뭐 반포도 있을 겁니다. 서초에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사실 명품이라는 것들이 역사가 사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명품. 뭐 누비똥, 뭐 엘루사
지금 뭐 샤넬, 에르메스 이런 역사들이 길어봐야 300년이에요. 뭐 길어봐야 좀 500년 정도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 밑에 보시면 아파트 역사는 지금 길어봐야 지금 언제입니까? 30년밖에 안 되죠. 대부분에 보시면은 뭐 70년대, 80년대니까 뭐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지금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명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희소성과 한정성에서 이제 차이를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게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남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에서는 인간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네, 인간은 집착하는 동물이에요. 내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공급이 나오지 않는 것, 희소한 것, 한정된 것. 자, 그것들이 이제는 아파트 역사가 30년을 거치면서 이제 5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런 현상들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상기를 하시고, 뭐 우리도 한강변, 가양동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서구 쪽도 한강변이면은 어떻게 돼?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입지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교통이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게 되면은, 네, 여기서는 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표적인 도시 서울과 부산. 자, 부산도 마찬가지다. 바다 뷰 아파트 32평 비싸다. 자, 이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란 것들은 이제 역사가, 아파트 시장의 역사가 이제 30년에서 50년,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다음에도 물론 상승장이 나올 거고 하락장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하락장에는 누가 더 빛을 볼 거냐? 그때도 물론 신고가 치겠죠.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결정적인 부분들도 이제 분양시장에 나타납니다. 청약시장. 조망이 있는 곳, 강 플러스 바닥 조망이 있는 곳은 경쟁률이 항상 높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것들이 내륙이냐, 그런 이제 해안 쪽이냐, 강 쪽이냐의 논란은 이제는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주식시장과 우리 아시겠지만 주식시장과 아파트 시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미인 선발대회죠. 미인대회. 누가 더 미인인가?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이 미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누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남들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든. 남들. 내가 화장을 열심히 했어. 뭐 성형도 좀 하고 좀 뭔가 예쁘게 하려고 꾸몄어. 명품 옷도 있고. 나 혼자 예쁘면 뭐합니까? 내 자신을 내 혼자 거울 보면서 예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예뻐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 혼자 여기서 내륙이 좋다, 여기 살기 좋다, 무슨 이 습하지도 않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남들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의 만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떤 것으로 추구하느냐, 이것이 결국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한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